전체적인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끝나면 피해 부모가 이제 해야 되는 일들은 자녀의 학교 폭력 사항에 대한 증거들을 확보해야 돼요. 부모가 직접. 예를 들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면 신체 피해에 대한 병원 진료를 받아서 진료 기록을 좀 남겨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진단서를 끊어 놓는 것도 나중에 피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정신적인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자녀인 경우에는 사이버 폭력이나 언어 폭력에 해당되는 증거물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그 증거물들은 대부분 SNS나 아니면은 메신저 상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자녀한테 얘기를 해서 과거에 그 친구들이 어떻게 언어 폭력을 했고 어떻게 사이버 폭력을 했는지에 대한 근거들을 찾아서 모두 다 캡처를 해놔야 돼요. 그것도 하나의 학교 폭력 피해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증거 자료를 만드시고, 그 신체 피해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는 CCTV 영상인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신체 폭력은 내부의 절차를 밟고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3의 장소에서는 영상을 보기도 힘들 뿐더러 되도록이면은 저는 그 경찰 입회 하에 영상을 보는 것을 저는 권유를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영상을 함부로 보거나 아니면 영상을 함부로 저장을 하게 되면 나중에 법률적인 이슈로 또 다른 이슈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학교 폭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간접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그 간접적인 증거를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지만 피해 부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두고 되도록이면은 피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고민하고 찾아야 되는 게 저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폭력에 대한 피해를 입게 되면 자녀가 폭력 피해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CCTV 그리고 폭행에 대한 상해 진단서 그리고 아이들하고 SNS에 대한 뭐 대화 기록 이런 형태의 기록들도 당연히 확보를 하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목격자 진술에 대한 얘기들도 미리 확보해 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학폭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목격자 아이들이 봤다라고 뭐 자기는 목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학폭위에 올라가서 그거를 뭐 증거를 활용한다거나 그걸로 더 깊게 얘기를 하게 되면 그 목격했던 아이들이 말을 바꾸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목격 학생의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가 학교 폭력에 연루되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 아이가 맞았다라는 거를 다른 친구가 얘기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그 말만 철썩 믿고 있다가 막상 목격자 진술서를 쓰게 될 때 되면 인제 이 아이들은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초기 단계에 그 목격자에 해당되는 아이들에 대한 진술들을 전화 녹취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남겨둘 필요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 자체는 좀 힘들지만 우리 자녀의 억울한 일들을 풀어내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절차대로 하나씩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